오늘은 자, 강의를 할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차트 분석 심화 편이에요. 이번에도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통사항이 바뀌었어요. 이번 강의는 어차피 단타만 칠 건데 굳이 깊게 알고 싶다는 무수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요. 좀 깊어요.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막 완전 전문가 엑스퍼트 수준의 깊이로는 안 만들 거고,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나중에 좀 하시죠. 진짜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하시죠. 근데 이거 강의 다 끝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수는 넘어가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 강의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이해하시면 거의 중수는 넘어서죠. 거의 약간 중고수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매 적용하실 수 있으면 완전 고수인 거고, 이해만 하셔도 중수 이상 넘어가요. 이번 강의는 전반적인 차트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서술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여건상 하지 않고 있는 스윙 매매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단타 강의만이 아니에요. 물론 단타로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초단타만 치는 강의는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코인 트레이더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고 나는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론으로 정립을 못했거나 아니면 하지 않은 거, 그냥 귀찮아서 하지 않은 부분들을 주로 제가 서술을 할 거고요. 국내 각종 자료들, 한국 자료보다 전 외국 자료들 많이 봐가지고 외국 자료들을 좀 취합을 해서 수정을 할 거예요. 취합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대로 제 경험을 토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변형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매우 주관적인 관점들이 다수까지는 모르겠고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어요. 괜히 태클 거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차트 분석의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나뉘고 어떻게 분석을 하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로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이 테크니컬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테크니컬 분석이 뭐냐? 과거 차트 패턴에 입각해서 포지션 진입부터 익절, 손절 자리들을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분석에 근거한 예측에 올인을 해서 완전 도박을 하는 매매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의거한 가능성,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확률 싸움 한다고. 확률, 손익비와의 싸움을 함. 도박이 아니에요. 확률과 손익비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테크니컬 분석만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1번, 매우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차트가 무조건 맞다. 이게 고수가 되면은 장점인데 배우다 만 사람들한테는 정말 독이 되는 경우, 나는 테크니컬 매매만 한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날릴 수 있는, 물론 반대로 가면 되게 좋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이 난 차트만 봐도 답이 보인다고 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은 편이에요. 거래량과 캔들과 차트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답심리 캔들마스터 호두 형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좀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이 거래량을 안 보는 트레이더들이 되게 많아요. 존재함이라고 써놨는데 거래량을 안 보는 트레이더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가 거래량은 기술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심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아요. 거래량은 오히려 방해된다 생각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포렉스 외환이나 원자재 선물, 전통적인 해외 선물 있잖아요. 전통적인 해외 선물들, 비트코인 해외 선물이 아니라 이 전통적인 해외 선물은 거래량이 무의미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걔네는 거래량이 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을 안 보는 트레이더들이 있어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테크니컬 분석에 대한 제가 한 장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만 뽑아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 테크니컬 분석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설명이 많죠. 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만 알면 된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라. 근데 딱히 이거 말고는 중요한 거는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분석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가 펀더멘털 분석이라고 전반적인 정치, 경제 분석과 뉴스, 그 정보들을 근거로 근본적인 그리고 내재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가격을 예측하고 책정함. 이거는 주식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펀더멘털이라고. 그걸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이 주식의 가치는 여기고 목표가는 여기다. 이게 펀더멘털 분석이에요. 코인에서 안 쓴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엄청 필요합니다.
펀더멘털 분석은 거시경제랑 지정학적 지식이 요구돼요. 지정학적 지식이 뭐냐면 지리적 위치가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왜 우리가 언제 필요했냐면 17년도에는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그것도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막 10% 20%씩 올랐거든요. 예시 1번을 보자면 세계 각국에서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고 양적 완화, 금리가 낮아져서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산 시장이 폭등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양적 완화 듣자마자 무지성 매수 막 원숭이 클릭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막 부동산 사고 뭐 하여튼 자산 시장에 있는 건 다 사는 거죠. 일단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알았으면. 그 제가 저번 방송에서 했던 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낮게 발표되자마자 비트코인 떡상했죠. 제가 롱 추격해서 바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얘 3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는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왜 제한적이에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지금도 싸다 라는 이런 펀더멘털적인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펀더멘털 분석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에서 얘는 뭐 가진 뭐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고 뭐 분석이 안 되니까 펀더멘털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펀더멘털에 포함되는 게 뭐 딱 그런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3번이 센티멘털 분석입니다. 정서, 센티멘털이, 감정적.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분석합니다. 분석한다기보단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고 늘 계속 생각을 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란 코린이가 있을 테고 중수들이 있을 테고 뭐 전문 트레이더들이 있을 테고 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그냥 계속 찾아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물론 뭐 국가나 기관의 생각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센티멘털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정보, 뉴스만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센티멘털 분석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뉴스에 팔라. 이거는 그냥 완전 정석이죠. 이건 코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주식이랑 모든 곳에 적용되잖아요. 뉴스에 팔아야 되니까. 그 메인넷 하드포크 전날에 팔아라. 메인넷 하드포크 하면 떡락하잖아요. 이번에 또 에이다 때 또 느끼셨죠? 뭐 업그레이드 하면 무조건 떡락입니다. 그냥 그 전날에 팔아야 돼. 야 무슨 코인 호재 떴대 하면 바로 떡락. 이것도 100%죠. 국룰이죠. 이거 다. 3개. 이건 이제 다 느끼고 계시죠 이미.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뭘로 귀결된다? 거래량과 캔들 길이 보다 좋은 심리 분석 도구는 없다예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캔들과 거래량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조금 가불론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전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테크니컬, 센티멘털 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센티멘털 분석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머프는 상기 3가지 분석 방법 대체적으로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긴 추세로 분석을 하는 편이며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스캘핑만 함. 또한 여러 코인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펀더멘털, 센티멘털 분석을 완전히 등한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진짜 진심입니다. 무조건 그냥 테크니컬 분석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이 뭐 꼭 실패를 한다는 건 아닌데 일정 경지가 도달하면은 그것만 해도 사실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어중간한 사람들이 나는 기술적 분석만 한다 뭐 하면서 펀더멘털, 센티멘털은 아예 무시하고 내가 분명히 남들이 보는 만큼 차트를 보고 남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보고 하는데 매매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매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끝났고요. 근데 이거를 테크니컬, 펀더멘털, 센티멘털 이거를 얼핏 보면 3개가 다 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결국엔 센티멘털도 차트에 반영이 되는데 크게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거 좋은 질문이시다. 그게 이제 테크니컬 분석만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무조건 차트만 보고 기술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냐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센티멘털 분석이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각을 하고서 매매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랑 이런 게 있다는 걸 자각도 안 하고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매매를 하는 거는 완전 잘못된 매매인 거죠. 돈을 계속 벌면 뭐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이 모든 일련의 분석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걸 일부러 배제시키거나 그래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